모루 인형 택배 배송하고 그리고 피부과에 가려고 합니다. 항생제 한 달 넘게 먹어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라앉긴 했는데 착색이 좀 심해가지고 피부과 가보려고요. 오늘은 3박스 배송하러 갈 거예요. 오늘은 류마티스 내과 관련해서 체열을 하러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소아이시. Shouldn't be this stock broke, shouldn't be this hard to tell you I want more. I wanna see that you want me, snatch me up quick, let's see the ring. I wanna know, can we move forward, bust down that door, playing all my cards now. Cause I've been waiting, but every time I think about you, baby, don't wanna take it slow. 한의원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7월 1일이고요. 제가 토요일에 난임 전문 한의원 상담을 받고 왔고, 그리고 침을 일주일에 2번씩은 맞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이 월요일인데 오늘 침을 맞으러 갔다 왔습니다. 한의원이 안양에 있는데 범계역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편도로 1시간 정도 걸려요. 예약을 하고 가는 거라서 갈 때는 최대한 시간을 맞추려고 버스를 3번 타고 가고, 그리고 올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버스 타고 또 내려서 또 15분 걷고, 이렇게 걷기 운동도 할 겸 이렇게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좀 걷고 버스 타고 또 걷고 왔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더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기 좀 불편하니까 토요일로 잡아서 남편이 차 끌고 가서 그래서 침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침 치료 같은 경우는 약침이라고 하시는데
그 난소랑 자궁 관련된 혈들에 그런 거에 침을 놔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혈액순환이 문제이다 보니까 혈액순환 관련되게 침을 놔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이랑 배랑 그리고 손목 그리고 머리에도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15분 정도 침을 맞고, 그리고 엎드려서 꼬리뼈 근처에 또 난소와 자궁과 관련된 혈들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침을 맞고 또 15분 정도 있고 해서 한 30분 정도 침 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는 진료를 되게 자세하게 봐주시더라고요. 문진표 문항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뭐 지금 상태나 저는 유산을 했으니까 유산 관련된 얘기를 쭉 같이 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난임시술 관련됐던 얘기들, 뭐 난포가 뭐 얼마나 나왔고 뭐 성숙난자라든지 배아가 몇 개가 됐고 뭐 그런 위주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뭐 아로항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하고, 최근에 제가 겪는 뭐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뭐 관절 같은 게 아프다든지, 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뭐 그런 애로사항 같은 거, 그런 것도 같이 얘기를 나눴고요. 진짜 되게 세세하게 삶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제 난임 이력 히스토리를 되게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1시간까지는 안 돼도 거의 그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맥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원래 어릴 적부터 조금 몸이 약한 편이었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약을 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장기들도 그렇고 감각들도 그렇고 좀 피부도 그렇고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부작용도 잘 나고 약들이 효과가 생각보다 별로 없고, 그래서 원래 이런 케이스가 약을 쓰기가 되게 어려운 케이스라고, 그래서 좀 천천히 몸에서 거부 반응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해서 몸을 좀 보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한약 같은 경우는 3달은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비싼 녹용 한약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제 몸에 관련된 처방에 그런 난임과 관련된 처방과 그리고 녹용까지 들어간 한약이었고, 3달치에서 한 250 얼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약은 먹기로 했고요. 그리고 약침도 일주일에 2번씩 맞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식습관이랑 운동 습관이라고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이번 주부터 헬스를 가려고 헬스 3개월권을 끊었거든요. 근데 아직 관절이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런닝머신이나 뭐 그런 거 유산소 위주라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3개월권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무디도, 디톡스 스무디도 재료를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만들어서 뭐 하루에 한약 2번에 디톡스 스무디 1번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 이제 유산한 지 5개월이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난임병원도 9월이면 가야 돼서 7, 8 이렇게 2달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몸도 좀 건강하게 다시 돌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시험관 브이로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임 브이로그의 재시작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카메라를 켰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난임 전문 한의원 다니면서 뭐 자연임신 시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류마티스 내과에 가야 되는데요. 진료 보기 전에 검사할 게 있다고 해서 8시 45분까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병원 가는 날은 맨날 왜 때문인지 잠이 잘 안 와가지고 거의 2시 넘어서 그쯤 잔 것 같아요. 그래서 2시에서 3시 사이쯤 잔 것 같은데 7시 반에 일어나려 했더니 너무 졸립니다. 빨리 갔다 와서 잘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안과에서 눈 검진을 하고 그리고 류마티스 진료를 보고 왔는데요. 그 안과 검진 자체가 제가 항말라리아제로 쓰이는 옥시크로린이라는 약을 처방을 받았었는데 이 약을 교수님께서 임신 준비를 할 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거의 1달 반 동안 축농증 때문에 항생제를 계속 먹었고 또 항생제 부작용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임신 시도를 못하게 돼서 그 항말라리아제 약을 복용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약이 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망막이랑 그런 걸 검사를 하는 거라서 눈에 산동제라는 안약을 넣고 검사를 하는 건데 이 안약이 그 눈동자를 열리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눈이 부시고 시려가지고 이게 오늘 하루 정도는 그런 운전이라든지 그런 눈 쓰는 일을 최대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병원 안에서도 좀 부시고 시리고 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눈을 잘 못 뜨고 있습니다. 눈이 막 부시고 시리고 또 막 가까이에 있는 글자들 같은 게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핸드폰도 하기 어렵고 아무튼 이거는 오늘 하루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류마티스 진료를 보고 왔는데요. 우선은 제가 평소에 너무 입이 건조하기 때문에 원래는 살라겐이라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었었는데 그 약이 꽤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임신할 때는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임신 준비 중에도 최대한 복용하지 않는 걸로 하자라고 하셔서 저번에 처방을 못 받았었는데 너무 건조한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1달 반 정도 항생제 먹고 하면서 제대로 임신 시도도 못 했었고 해서 그때 너무 그 약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딱 생리기간에라도 먹었으면 싶어가지고 그때면은 무조건 임신이 아닌 기간이니까 그래서 처방을 조금 받았고 또 안과에서도 그 검사 결과를 보는데 아직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 항말라리아제 약 자체가 곧바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보통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정도 복용을 하고 나서 그 영향이 온대요. 그래서 오늘 한 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표본 검사처럼 오늘 검사를 해서 정상인 거를 확인을 하면 이제 약을 계속 복용을 해도 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 망막 검사를 하면서 이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지 그런 추적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고 어쨌든 눈도 꽤 많이 건조한 편이라고 하셔가지고 인공 눈물 처방받았거든요. 요 다쿠아스라는 인공 눈물인데 요거는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처방받아서 살 수 있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게 하루에 4번 쓰는 건데 60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통을 받았고 얘 덕분에 약값이 거의 4만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다쿠아스랑 아까 말씀드린 항말라리아제 옥시크로린이랑 그리고 이거는 생리 때만 먹기로 한 살라겐이랑 그리고 정확하게 뭐 논문 같은 거로 인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임신 준비하는데 도움되라고 아스피린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값이 한 44,000원 정도 나왔고요. 그동안 류마티스 진료 보면서 약값도 꽤 많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약값도 실비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가지고 그동안은 약제비 청구를 안 했는데 오늘 약국을 갔는데 약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제비 청구가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많이 나왔을 경우 뭐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 거 같이 청구할 것 같아요. 오늘 안과 검사한 것도 8만 얼마 정도가 나왔고 지난주에 류마티스 체열한 것도 거의 38만 원? 하여튼 35만 원 이상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합쳐서 실비를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류마티스 진료를 볼 때 교수님한테 아로항체가 양성이 나왔는데 다음번에 재검을 하면 음성으로 나올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었어요. 그 항인지질 항체는 제가 처음에 양성이 나갔는데 두 번째 음성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검사했을 때도 음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아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당연히 아로항체가 있으면 절대 안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 교수님 말씀으로는 제가 꽤 수치가 높았거든요. 항체 수치가. 그래서 다음번 진료 가지고 음성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나봐요. 원래 제가 2달 전에 검사를 했을 적에 아로항체 수치가 400 몇 정도? 404인가? 하여튼 400 몇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꽤 높은 수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지난주 체열한 검사 결과가 372로 소폭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징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아로항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굉장히 희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담당하고 계신 환자들 중에서 진단까지 받았다가 제가 슈그렌 진단 받기가 조금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단을 받았다가 수치가 계속 떨어져서 뭐 진단 취소 대기 중인 환자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떨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게 임신하고 나서도 중기 때도 문제가 되고 사실 중기를 지나도 조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빨리 낮아지기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8시 반까지 갔는데 지금이
11시가 다 돼갔거든요. 검사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가지고 9시 진료 예약이었는데 한 9시 45분 이쯤 진료를 받던 것 같아요. 오늘 할 거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지금 막 눈이 너무 시리고 부셔가지고 TV도 못 볼 것 같고 밖에도 못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좀 쉴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에 항말라리아 제인 옥시크로린이랑 그리고 난임 한약을 먹습니다.